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맛집 탐방 좋아하시나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요즘인데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신데 시간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주식 맛집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저희 한미스탁에서 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맛집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선착순 20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한정판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만 준비된 선착순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가득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이태양 전문가님부터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맛집 탐방도 좋아하시나요? 어제 마침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네. 새로 생긴 맛집 갔다 왔는데 배불리 맛있게 잘 먹고 왔네요. 네. 저도 맛집 다녀오고 싶은데 사실 네. 한미스탁에서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저는 아, 항상 네. 이렇게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고민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또 멋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역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물론 이제 뭐 좋은 곳에 여행 가도 중요하지만 금융출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주식을 찾고 계시다면은 지금 잘 찾아오셨고요.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곳으로,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앞까지 내려드리니까 저와 함께 오늘 또 역시나 앞으로 올라갈 주식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 그 제가 온 히드 종목까지 조만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정말 핫한 주식 소식만 들고 오시는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한미스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양시장은 시원한 상승률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대형주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데요. 또 코스닥은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한한령 기대감에 엔터와 화장품주 같은 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장에서 특히 반도체주, 전자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간 박스권, 바닥권 장세에 있다 보니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레버리지 쪽으로 움직임을 함께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상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계속 관심이 쏠리는 그 섹터가 또 준비돼 있죠. 네네. 그리고 사실 이번 주 흐름을 계속 보면 미국 장세를 좀 따라가긴 하지만 네. 국내 증시 상황도 좀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부분이 몇 개 네.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저점에서 네. 이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장에서 주도 섹터였던 하나, 또 유리판, 또 이제 슬슬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 유리판 관련주 하나 더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그동안 줄곧 하락세를 기록했던 이차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유리판 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2차전지 쪽은 제가 오늘 시장과 연관 지어서 좀 짧게 한 3, 4분 이내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주봉상에서 코스닥 차트를 잘 보시면 2차전지 섹터가 언제 가장 많이 올랐고 언제 상승세를 보였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건 보이시죠? 이 구간대가 2023년 1월입니다. 이때부터 2차전지 관련주 여러분들 소위 많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아니면 뭐 LNF 이런 종목군들 이때 2023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폭등세를 기록했고요. 이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년 내내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2차전지 그냥 기술적 반등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그동안 중국 측 LFP 배터리 쪽에 우리나라 NCM 배터리가 좀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가격적인 측면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 중국 측에 있는 BYD라는 기업이 최근에 전기차의 원가를 이제 판매가를 35%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에 잠정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이 되면서 BYD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3일째 되던 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저점 매수에 전반적으로 2차전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그동안 계속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 주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안 올라갔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나스닥 장이 끝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현재 프리장 기준 한 주당 원화 기준으로 50만 원 가장 중요한 라운드 효과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FP 쪽에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 3사도 슬슬 이제 LFP 배터리 라인 구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때 부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에서 2차전지 급등을 보였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신 이제 지지 라인 있죠? 지지 라인 훼손했다가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전지 강세에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때 2차전지가 급등 나왔던 출발 지점 여기 보신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본격적인 2차전지 랠리 나왔던 지지 저항 라인입니다. 이때 빨간 선 구간대를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주봉상 코스닥 지수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였던 2차전지가 한 번 더 저점 배수 유입이 되면서 그때 물렸던 사람들 혹은 그때 들어가 있던 스마트 머니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조만간 엑시트 흐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2차전지 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엑시트가 나올 때는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예로부터 2차전지는요 이런 고성장주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올라가던 종목. 지금 이제 빠르면 6월인데 저는 한 7월 중순, 8월 달쯤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또 당연히 이런 2차전지 고성장주가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2차전지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들어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신다면은 조금 더 2차전지 관련된 상세한 부분, 시황, 뉴스, 앞으로의 전망,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가장 주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니까 지금 방송 중일 때 서둘러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 어제 이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AI 로봇 유리기판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다져가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상에서의 주봉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까지 돌파 한 번 더 나온다면은 그동안 올라졌던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뿐만 아니라 유리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나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유리판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쪽이 상당히 유망하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그룹 쪽에서는 역시나 또 추후에 유리판 쪽에 투자가 나온다면 대규모 투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기준으로 한번 유리판 살짝 여러분들께 배경과 왜 유망한지 그리고 유리판 특성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판 분야의 최강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그리고 제조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추후에 유리판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가져갈 파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유리기판 상용화를 가장 앞당기고 있는 실질적인 1등 기업 국내 증시 안에서는 삼성전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부터 유리기판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고요. 25년도부터 올해죠. 이제 공식적으로 상용화 목표로 양산 준비 중에 있고요. 세계 최초로 AI 서버용 고사양 유리기판 개발에 성공 또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AI 쪽,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갈 혹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성능화됨에 따라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또한 현재 삼성전기가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 쪽에 봤을 때 세계 2위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기존의 기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유리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역시 튼튼하게 시장 쪽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AMD,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주 고객사로 현재 있습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 관련적으로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챗GPT 여러분들 안 쓰신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센터처럼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수는 과거와 더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AI, 로봇, 데이터 센터 등 그리고 또 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도체 성능 고스펙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계속 고스펙화 된다는 것은 반도체 층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를 층수를 높게 쌓는 걸 소위 말해서 이제 HBM, 네. 고디역포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측에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평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고속통신 시대가 오게 되면서 기판은 이제 도로 위의 교통 체계처럼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판이 단순하게 그냥 국도라고 한다면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 차들이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빨리 달려야 되는 이러한 여건이 바로 유리기판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결국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최단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AI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대한 데이터의 최단 기간 처리, 연산 등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HBM, 물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만들고 납품하고 있지만 반도체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C본더, 한미 반도체 기술이죠. 반도체를 딱 집었을 때 반도체가 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결국 불량품으로 이어지게 되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수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가 고스펙화되고 네. 반도체 층수가 높아질수록 반도체 발열 또한 문제가 생겨요. 반도체 층수가 높아질수록 고스펙화되고 고성능이 되는 건 많지만 발열이 높아진다는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해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유리기판이 잘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리기판 특징 한번 볼 텐데요. 유리기판 특징 뭐냐?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이제 트래픽이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패키지 기판의 역할입니다. 유리판은 기존의 이제 유리 기판보다 더 얇고 그리고 열에 강하고요. 전기 신호의 손실 또한 적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판에 비해서 유리 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고요. 최근 아직까지 시장은 초기 단계입니다. 돈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추후에 2028년도 때는 시장 규모가 유리판 시장이 2조 원 규모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가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그럼 기존의 기판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기존의 유기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발열 문제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유리기판에 옮겨오게 된다면 이러한 발열 문제 유리 같은 경우는 열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기판은 전기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의 손실이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고속의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는 점. 네. 그리고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나노미터까지 정밀하게 미세 공정 속에서 반도체 회로 기판 위에 집적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단위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기판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면적 위에 더욱더 미세하게 그리고 집적도를 높이면서 반도체의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나올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서버칩, 초고속 통신기기에는 유리기판이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칩의 시대, 유리기판은 새로운 반도체 패키지의 고속도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미래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AI의 인과나 로봇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그죠? 이 부분에서 결국 계속해서 성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처리해야 되는 정보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기판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게임 체인저가 바로 유리기판이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유리기판이 되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영화 중에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로 나와가지고 펜을 줘가지고 Sell me this pen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아세요? 본 것 표정이- 같습니다. 그죠? 이 영화 제가 재밌게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펜 나한테 팔아봐. 근데 사람들이 이 펜을 설명을 합니다. 이 펜은 뭐 아주 브랜드가 있고요. 기술을 설명해요. 근데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펜을 주더니 너가 한번 팔아봐 하더니 펜을 가져가서 상대방한테 저한테 한번 이 휴지에 글씨 써보시겠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손님이 전 펜이 없는데요? 그럼 이 펜 사십시오. 필요한 걸 줍니다. 필요한 걸. 지금 시장에서는 딱 이 유리기판이 앞으로 AI, 로봇 결합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유리판이라는 점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만큼 현재 여러분들이 유리판 관련된 종목군 지금 당장 시장 저점일 때 담아 가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당연히 어제는 다른 종목이죠. 오늘 히든 종목은 이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정밀하게 자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유리판 커팅, 절단 기술에 특화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기존의 절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판 같이 충격에 약한 소재들, 이제 기계를 자를 때는 유리기판이 당연히 손상 혹은 크랙, 균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 레이저 커팅 기술로 더 빠르고 정밀하게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접촉식의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오늘 제가 국장에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2부 때 미국 히든 종목 소개해드렸던 해당 종목도 바로 비접촉식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얼른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OLED 패널용 산업 전반적으로 유리, 반도체용 기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시장이 개화된다면 이런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런 기술력 통해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히든 종목, 아직 여러분들이 유리판 종목이 내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섹터인 만큼 빠르게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가시 바라겠고요. 사업 내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약이에요. 투자 포인트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요약해 드리자면은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정밀 소재, 절단용, 비접촉식 절단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주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 레이저 커팅, 수요처는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상당히 무궁무진하고 전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가져갈 파이, 중요성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유리판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비접촉식 커팅 장비 수요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판 장당 수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장비를 안 쓰고 그냥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못 가가 담비 망쳐 네. 딱 했는데 균열가 수천만 원 날린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유리판 시장에서는 이 히든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있는 종목 톡방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1부, 2부 히든 종목 모두 공개드리니까 무료로 얼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장에서는 유리기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 AI 서버용 반도체 안에는 유리기판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커팅 장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잠시 후에 히든 종목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 관련된 내용 투자인사이트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 특별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 담긴 내용 또 가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20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는요. 딱 오늘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내용이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1+1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렇게 전일 고가를 달성한 종목이라든지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 보면 네. 다음 날에도 이만큼 오를까 또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 초반에 혹시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의 특별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물론 2025년 제가 강조드렸던 섹터 AI, 로봇, 휴머노이드, 배터리,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이쪽 섹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중에 내가 단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전일에 혹은 개장 전에 갑자기 뉴스가 터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공략해 본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딱 기준이 되는 3분봉 기준으로 그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소위 말해서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20% 올라갈 종목을 장 초반에 잡아서 플러스 10%까지 타점 대비 플러스 10% 상승세가 나올 종목을 잡는 방법을 제가 오늘 검색기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고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단타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렇게 단타 매매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못 잡는다 혹은 수익 매매로 플러스 10% 이익을 잘 못 낸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익으로 만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10%라는 것은 단타, 스윙 두 가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중요한 자리, 소위 말해서 매수 급소,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단 짧은 기간 안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리고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이내에 플러스 10%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장중 3분 단타 검색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개장 이후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네. 9시 땡 개장하자마자 9시 3분 그리고 9시 15분까지입니다. 9시 15분 지나서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5분 뒤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15분까지 봤을 때 가격에 올라갔던 대장주를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 대비 올라가 봐야 2에서 5%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플러스 10%의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검색기를 제가 드렸을 때 그걸 사용하신다면은 9시 15분 이내에 포착되는 종목에 한해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날 개장하자마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그날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인가? 또 바꿔 말씀드리면 그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매수하고 싶어 안달난 종목인가? 혹은 실제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매물이 소화되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시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장이 하락장일 때 개장하자마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1%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는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둘 다 합쳐서 상승 종목이 300종목 내외인 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극소수입니다. 300개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에 한해서 그 종목이 플러스 15%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한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15% 찍고 내려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면 전일 종가 대비 딱 찍고 나서 장 초반에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플러스 15%를 찍었는데 주가가 9시 3분이나 15분 사이에 조정이 나오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때 이렇게 딱 이 구간이 10에서 13% 두 자릿수 유지하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지면서 15% 올랐으면 절반 수준 한 7에서 8%좀 조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 대비 플러스 10% 추가 상승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고점 또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7에서 8%두 자릿수가 깨지는 경우에는요.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15% 올랐는데 조정 폭이 절반까지 떨어진 경우에는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종목이에요. 네. 반대로 10에서 13% 유지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심리도 적을 뿐더러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저점 라인에서 비싸더라도 사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에서 13%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종목 9시 15분까지 이런 종목군들은요.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전에 고점 돌파 한 번 더 상한가 가까이 25%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5% 오른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다가 또 조금만 조정받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15% 찍었는데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수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조정을 안 받고 이렇게 분봉상에서 고가, 종가 조정을 안 받는 종목 이런 경우는 절대 사시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단타할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내가 플러스 10% 상승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 안에 최소한 8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이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검색해서 써봤는데 만약에 종목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 검색식 중에 이렇게 영어로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박스를 체크가 됐을 텐데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종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타 종목 골라야 되는지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단기간에 실력도 빨리빨리 오르실 거라 제가 단언 드리고요. 실제로 공략했던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록했던 대주산업도 플러스 10% 상승세 이제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도 10% 이상 16% 올랐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네. TS인베스트 14%다 모두 10% 이상 올라주고 있죠. 솔트로스 10%, 온거크로스 10%, 그리고 동양철관 10%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핫했던 테마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던 뉴스, 이슈,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강한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 뒤에 단타하겠다는 건 여러분들 손실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날의 단타 승부는 결정이 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찾는 방법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종목 찾을 수 있으시니까 많이 단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요. 내가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 톡방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한정판 정보와 함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유리기판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차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하고 오르는 종목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저희 3분봉 단타 검색기 이용해서 모멘텀 높은 종목 선별해서 또 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또 이렇게 3분봉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면요. 충분히 수익 얻어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또 최선화돼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또 빨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손쉽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선착순 20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는요. 오늘 제공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끝나면 아쉽게 진행되지 않으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국내장에서의 히든 종목을 톱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컨셉이 맛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이른바 태슐랭. 아, 태양 네네. 맛슐랭 이런 아,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의 식견대로 네. 오늘 히든 종목도 어떻게 맛집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많이 고민이시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딱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지금 좀 과장하자면 한 50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AI, 로봇 결합한 휴머노이드, 여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가 바로 가장 올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이 섹터 안에서만 여러분들 종목 고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유보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싱크홀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파이프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5거래일 이후에 타점 대비 5거래일 이후에 급등이 시작해서 2주 만에 70에서 80% 네. 상승세를 거뒀고요. 자, 스레스 같은 경우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 주였고 공략해서 하루 만에 23% 상승, 그리고 아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죠. 공략해서 하루 만에 29% 상승, 유니온 미중무역 갈등 수혜주죠. 공략해서 3일 만에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강조드렸던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제 막 시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고점 보이시죠? 이 고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저점 지지했던 구간 있죠? 이 구간과 이 구간 쭉 이어보시면 딱 이 가격대에서 아이고 잘 못 그었죠? 한번 손 쫙 그을게요. 자, 이 구간 좀 넘어갈게요. 예, 손이 수전증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저항 구간, 이 지지 라인,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구간대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무려 이틀 전에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 지지라인 작용했던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날에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유리판 섹터 안에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저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아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빠르면 6월, 7월쯤에 금리 인하 시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네. 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을 비접촉식으로 절단하는 레이저 장비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유리기판 안에 과연 이제 단원, 코 필수적인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가 이제 조정 시에 만약 공략하게 된다면 한 5,300원, 5,200원 구간대 타점이 올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 뚫지 못했던 이 구간대 있죠? 이 구간대 한 번 더 트라이가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여기 보신 가격대 대략적으로 7,000원 초반대가 되겠고요. 5,000원 초반대 공략하신다면 7,000원 초반대까지 무려 네. 30%가량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한가 터지면서 급등 나올 히든 종목 유리판 관련주 얼른 제가 있는 종목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 바라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레이저 특수 기술을 보유한 이 종목,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면요. 유리기판의 수요 증가에 따라도 관련 기술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30% 기대 수익률을 안고 출발하는 이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 선착순 20분께 이 종목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국내장에서 안내해드렸던 히든 종목명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입장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20분께 드리기로 했던 이 히든 종목과 관련된 내용은 또 10분께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개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매긴 관세 소식, 시장의 훈풍을 뒤늦게 불어넣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또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도 투자 심리 상승 요인에 또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상승불을 켰고요. 또 특히 기술주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해결책 풀어주시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한번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중국 쪽의 수출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GPU 가격이 조금 더 싼데 성능은 좀 낮은 GPU를 중국만을 대상으로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기존에 수출했던 GPU와 좀 다르게 앞으로 미래 엔비디아가 그동안 기대됐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현재 중국 쪽에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발 비중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국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그동안 기록했던 성장세가 살짝 둔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그리고 1분기 지나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그동안 이어왔던 고속 성장이 슬슬 둔화되면서 꺾이는 시점이 올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도 보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 예를 들어 저점 대비 한 20% 올랐다 한다면 테슬라는 30%, 40%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장 속에서도 거래대금 자체가 엔비디아보다 매일매일 테슬라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트렌드는 테슬라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스닥 주봉상에서는 현재 이전에 고점을 뚫었던 이 구간 11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제 반등 나오면서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충분히 올라와준 구간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어제 이제 어느 정도 주당 원화 기준으로 50만 원을 지금 프리장 돌파하고 꺾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조금씩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미장 속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SMR 뉴스케어 봐도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저점 딱 타점 대비 수익률이 1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슬 기존의 종목군들을 이제 어느 정도 네.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단기 하락에 이제 여러분들 염두해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장이 이제 호재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주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약 2% 상승했고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미국은 이제 EU 간의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소비자 이제 신뢰 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금리 하락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5%를 뚫었지만 제가 그때 5% 이건 심리적으로 가장 하방 압력이 강하게 네. 작용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뚫고 금리가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죠. 역시나 금리가 다행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줄라 패키지 말씀드렸죠. 4월 중순쯤에 이제 그때 이제 90일간 주요 국가의 관세를 유예한다 발표를 했었고 이 딱 맞물려 있는 기간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10월 초중반. 이거 줄라 패키지라고 해서 딱 그때 이제 전 혹은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주요 국가와 미국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미국이 특정 주요 국가와의 관세 협상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발표를 했던 만큼 그 나라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 속에서 대형주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테슬라만큼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지수가 올라왔던 만큼 따라 올라가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네. 동조와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회사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테슬라 주가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 올랐고요. 이제 5월 말 6월쯤에 이제 또 테슬라가 미국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중국 쪽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이 또 추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좀 양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기업 중에 하나고요. 구조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엔비디아보단 테슬라다. 거듭 말씀드려요. 하지만 테슬라 원화 기준으로 오늘 미장, 프리장 기준으로 원화 기준 50만 원대를 찍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라운드 피어까죠. 여기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망세가 좋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금리 채권 시장 보시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 급등 억제를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을 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리고 미국은 30년 국채 금리가 5% 하회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은 전반적인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후에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금리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국채 금리가 5% 하락하게 되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네. 좀 꾸준히 올라줘야 한 번 더 추가 국채 발행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조달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보단 하방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 그 말은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이 살짝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올라갈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만약에 2분기에 그때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되고 줄라 패키지를 통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6월 달 안 되더라도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에 대한 융통 조달이 쉬워짐에 따라서 투자도 본격화되고 민간 소비 본격화되고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서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정보투방 안에서 테슬라 언제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차트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존에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테슬라 이슈, 호재 뭐가 있는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많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M7 종목군들, 뭐 엔비디아 되고요, 그죠? 차트 분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슈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인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종목방에 입장하시면 이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1부, 2부 히든 종목은 방송 끝나자마자 히든 종목명 여러분들께 종목방 안에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한정판 투자 정보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 받아가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시장이 요구하는 종목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보도록 하시고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을 앞두고 오늘 국내 반도체주 역시 좋은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테슬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집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이벤트 지금 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봅니다. 오늘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도 함께 짚어봐야죠. 전문가님. 네. 미국까지 정말 멀리 왔습니다. 맛집을 힘들었습니다. 찾으러 미국까지 왔는데 네. 전문가님의 태슐랭 오늘 미국장에서의 마지막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역시나 아까 1부 때 국장 설명 들었을 때 강조드렸던 유리판과 더불어서 미국장 안에서도 유리판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숨통을 틔워줄 종목이고요. 역시나 유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1부 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가 양산, 개발 모두 맡고 있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화될 유리판 시장의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릴 미국의 역시 어마어마한 대기업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서 고성능 이제 고집적 반도체 패키징의 유리기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은 정말 큰 시장이에요. 특히나 유리판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유리판 적용이 나갈 시에는 우리나라 또한 고객사로 갖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에 따른 유리판 개발 또한 우리나라 더불어서 동사 또한 미국 주식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핵심 소재 유리판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유리판 업체들과 현재 협력, 투자 확대를 논의 중에 있고요.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그동안 쭉쭉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지수는. 그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점을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주가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신 파란색깔 선이 보이실 텐데 이 파란색깔 선 이때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음봉의 시가 이 파란색깔 선 여기 기준입니다. 파란색깔 선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락바텀 하방 경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역시 반도체 관련된 숨통을 틔워줄 기업이고 이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리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 종목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살짝 소외돼 있지만 최근 이틀 사이에 국장 같은 경우 유리판 관련주가 모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장 관련된 종목이 먼저 급등 나고 미장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미장 종목 특정 관련된 섹터가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국내 증시 관련된 섹터가 급등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미장 안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M7 종목군 테슬라, 엔비디아 이쪽에 자금이 쏠려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워낙 라운드 피어가 50만 원을 찍고 그리고 SMR도 이전에 고가를 뚫으면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색깔 라인 기억하시죠? 이 가격대를 현재 락바텀 하방 경직 테스트 이후에 매물이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숨통을 틔워줄 유리판 현재 적극 공략해 나가고 있는 이 기업 히든 종목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정보 투방 안에 공개해 드리니까 1부, 2부 두 가지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장에서 미장까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히든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타이밍 보고 있고요. 고점 나오지 않았으니 급등 나오기 전에 타이밍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히든 종목은 정보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4시 한미스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